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어젯밤에 어제 그 집회를 평화적으로 유지하시느라고 애쓰신 모든 민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서 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무려 16시간 동안, 무려 16시간 동안 방송하는 동안에, 16시간을 방송하는데, 뭐라 그러나, 듣느라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새벽까지 그 평화 집회에서 자유 발언이 이어졌어요.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들 정말 새벽까지 그 자유 발언 자유 발언하면서 그 평화 집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버퍼가 심해요. 버퍼가 심하신 님, 지금 모바일이시죠?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서 제가 쏘는 거는 버퍼가 걸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님이 만약에 버퍼가 걸렸다면, 이거는 님 그쪽에 데이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지금 버퍼 심하신 님은 일단 모바일을 껐다 키세요. 첫 번째는 껐다 켜보시고, 그래도 버퍼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어플을 새로 다운받으세요. 예. 아프리카 어플을 새로 다운받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상황이 나아져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입니다. 자, 어불 억수를 받는 방송 1위 등급. 아유, 이건 너무 뜨겁다. 야, 이거 성능이 엄청 좋은데? 이거 뭐지? 예. 팔이 시려, 팔이.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성주 갈 때, 성주 내려갈 때 감기 기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주가 그 전에 뉴욕에서부터 너무 무리를 해서 좀 쉬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제 뉴욕에서 또 약속을 했잖아. 내가 가자마자 성주를 먼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킨다고 성주를 불이 나게 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성주 김천을 돌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되게 으실으실 춥고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25일 날 원래 이제 내가 방송을 좀 쉬겠다.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순실이가 터진 거야. 문제의 순실이가 터지는 바람에 25, 26, 27, 28을 그냥 이제 풀로 달렸어. 무리해서 이제 쭉 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주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돌아와서 바로 쉬었어야 됐는데, 어제 이제 집회, 어제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유도하는 그런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 다음은 오늘은 이제 내가 사실은 방송을 하루 쉬려고 그랬어. 우리 신랑이 네가 살아야 조국도 지킨다. 그래서 막 안 깨우고 막 재우고 그랬는데 근데 역시 어쩔 수 없이 이 망치 부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요.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지금 중계방, 이게 이쪽이 중계방이야. 오늘 이쪽 중계방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오늘은 이쪽이 중계방이에요. 예, 어서 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시간 내가 이제 길게 방송을 못할 것 같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길게 방송할 상황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짧게 방송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어저께 제가 돌아와서 방송한 시간 새벽에 했던 방송 보셨어요? 예. 자, 지금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집에 돌아와서 한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있었죠. 오늘 그 재방송 보셨어요? 예. 어저께 그 새벽에 돌아와가지고 아니 어제 한 밤에 11시 반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방송해서 2시까지 방송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저기 우리 방송국에도 올라가 있고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 내용이 저도 솔직히 광주에서 정리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됐던 모양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방송하면서 나도 좀 놀란 내용이 있어. 나도 이제 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방송이 진행되면서 그 방송이 진행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요.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도 솔직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명박과 박근혜의 권력투쟁이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내가 확증을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 뽑혔어요? 오늘 누가 민정수석 됐어? 오늘 민정수석으로 누가 됐지? 최재경. 그죠?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명박 BBK 수사해갖고 무죄 준 놈. 최재경이라는 사람이 이명박의 그 BBK에 무죄를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명박 꼬봉이 민정수석이 됐다는 얘기야. 네. 기가 막히죠? 어때? 예상 못했지? 내 보기가 이쪽이 좀 편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네. 여러분들 이거 여기까지 예상 못했었죠? 아니 뭐라 그러나 저기 내가 오늘 새벽에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못 믿은 사람 있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이 지금 내년 대권 주도권을 쥐려는 그 수작이다, 설계다. 그거 못 믿었던 사람들 있지. 그지? 근데 오늘 이게 인증이 된 거야. 예. 어때요? 진짜 아마도 쟤네들은 최재경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미 얘네들이 다 정리가 돼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사실 내가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일이 막 그렇게 진행이 된 거야. 인증이죠. 야, 이 어젯밤에 말이에요. 어젯밤에 내가 박근혜 탄핵은 이명박의 설계다 그랬더니 요원들이 들어와갖고 걔 난장을 피웠어. 그거 보셨죠? 예. 얘네들 이미 판을 다 짜놨던 거야. 판을 다 짜놓고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최재경이라는 이명박을 BBK 무죄 준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이명박 쪽에서 청와대를 접수했다는 얘기야. 어제 막 방제 바꾸라고 지랄 연병이 났었잖아. 그치? 박근혜 탄핵은 이명박 설계다. 그 부분 얘기했을 때 막 나한테 자 아까 그 누구야? 아까 재방송 때 말이에요. 아까 재방송 때 못 믿겠다. 막 못 믿겠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거 사실이냐 물어봤던 사람 있어. 그치? 내가 얘기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막 질문했던 사람들 있지. 어때요? 이게 인증이잖아. 이보다 어떻게 인증을 하겠어. 이보다 어떻게 정확하게
저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아마 어저께 내가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못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걸? 얘가 유병헌, BBK, 노건평 이런 걸 다 전담했던 사람이다. 음, 음,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내가 그 방송을 안 했으면 지금 얘기하면 뒷북이잖아. 그치? 근데 오늘 새벽에 내가 얘기하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야. 어,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BBK 사건 무혐의 처분 이후 뜬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던 특수통이다. 음, 어때? 그 기가 막히지? 이거는 나의 이모티콘 3개부터 강퇴해요. 예, 이모티콘 지금 이 순간부터 이모티콘 3개 이상 쓰시면 2개부터 강퇴해요. 내가 이모티콘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모티콘 쓰지 마시고, 예, 이모티콘 정 쓰고 싶으면 하나만 써.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 방송을 안 했으면 오늘 새벽에 이거는 이명박의 설계다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오늘 봐도 몰랐을 거야. 근데 오늘 아마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오늘 막 저기 청와대 비서진들 다 잘리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박근혜가 뭔가 반성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지?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권력 투쟁이었던 거야. 예, 이게 권력 투쟁이었던 거야. 자, 여러분, 작년에 성완종 문제 터졌을 때, 그때 기억나? 내가 이 성완종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친박친이 권력 투쟁이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내가 이거 지금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이거 친박과 친이가 지금 그 권력 투쟁하는 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이거는 순식간에 사라질 뉴스다. 이번에 최순실 뉴스도 같은 스토리로 준비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성완종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친박계가 당을 잡고 있었어. 서청원이었나? 그지? 그 당시에 그 성완종 리스트 터지기 전에 친박이 그 당을 잡고 있었는데 성완종 문제가 터지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는 7명 중에 5명이 그 다 친박이다. 기억나요? 예. 다 친박이다. 그러면서 막 언론이 엄청 그래. 성완종이 자살했는데 무슨 못 믿겠지? 너는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널 강퇴할 거니까. 예. 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완종 사건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친박이 쫓겨나. 그 성완종 사건 이후에 친박이 싹 쫓겨나요. 그리고 들어선 게 김무성, 유승민이었어. 몰랐지? 성완종 사건으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김무성하고 유승민이 들어선 거야. 그랬는데 유승민이 들어서자마자 박근혜를 딱 정조준해갖고 한바탕 들이받은 거야.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승민이 잘리는 거예요. 찾아봐. 작년 여름에 유승민이 잘려. 작년 5월이 성완종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김무성하고 유승민이 그 잡았다가 바로 잘리는 게 그게 여름이야. 유승민이 잘리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이 올라갔다가 유승민 원내대표는 잘리고 김무성이 남았던 거야. 그래서 유승민을 버리는 대신 김무성이 남아서 총선을 치른 거지. 근데 그 총선 과정에서 총선이 대패를 하잖아. 그래서 김무성이 쫓겨나고 이번에 누가 들어왔어? 총선 대표 때문에 그 새누리당이 싹 쫓겨나고 그리고 이정현이 당대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정현이랑 친박이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이정현하고 친박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번 사건의 배경은, 이번 사건의 배경은 결국 그 내년에 새누리당의 대선 그 준비를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 그 싸움이야. 이번 문제는 내년 그 대선 준비를, 자, 여러분 관련 기사 하나 찾아주세요. 이명박이 내년 대선 자기가 주도하겠다. 이명박이 선언을 했어. 내년 대선을 자기가 주도하겠다. 그게 지금 한 2달 전인가? 그치? 7월인가 8월에 나왔던 얘기야. 예. 이거 뜨거운 물이에요. 아마 이걸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한번 해볼까? 그 기사 제목을 혹시 아세요? 이명박 대선. 제목이 뭐지? 8월. 8월 달에 그 뉴스 제목 좀 읽어줄래요? 이명박이 지난 8월 달에 그 자기가 정권 교체 주도하겠다고 했던 기사 제목. 아니,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 인증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방송한 내용이 맞냐고 질문이 들어왔더만. 킹메이커 자처. 그렇지. 요게 언제냐면 8월 29일이야. 지난 8월 29일에 다음 정권은 내 손으로 킹메이커 MB. 요게 이제 8월이야, 8월.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제목을 또 바꿔야 되겠다. 최순실 사건으로 바꾼 그 민정수석이 이명박 사람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최순실 건으로 바꾼 민정수석은 MB맨 이명박 사람이다. 뭐라고요? 지금 이제 그 최재경이라는 민정수석, 그럼 또 모르니까 최재경.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최재경이 누구냐 하면 이게 BBK로 이명박한테 무죄 줬던 놈이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확 컸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최재경이라는 검사가, 그러니까 봐봐, 민정수석을 또 검사 출신으로 일단 박근혜가 꾸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여전히 박근혜가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 공안정국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자,
지금 이 최재경을 박근혜가 민정수석으로 앉힌 데에는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 이명박하고 지금 딜을 했다는 얘기야. 이명박하고 딜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사건이 갑자기 터진 본질은 이명박 계열이 이명박파가 내년 대권을 자기 손으로 주도하겠다. 다음 정권은 내 손으로. 이게 지난 8월 기사예요. 그러니까 다음 정권을 이명박이 지가 주도하겠다라고 이미 지난 8월 달에 선포를 했어. 선포를 했던 애고 얘는 최병렬 조카이기도 하고 그런 애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명박이 내년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얘기한 게 8월 말이었고, 그리고 9월 달에 터진 게 우병우 이석수 싸움. 그지? 우병우 이석수 싸움에 최순실 게이트 이게 다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 우병우 이석수 싸움부터 이석수가 누구냐 면 특별감찰일 역할을 맡았는데 그 특별감찰이 우병우를 쳤어. 우병우랑 이석수가 그 논란이 벌어졌잖아. 거기부터 이석수는 누구 편이냐면 조선일보 편이고, 그러면 조선일보는 누구냐? 이명박 계란 말이야. 이명박계 언론들이 우병우하고 싸움이 났던 거야. 그게 우병우 이석수 싸움인 거지.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새누리당의 내전이었던 거야. 내부 권력 투쟁. 그러면서 얘네들이 우병우 쪽에서 안 물러나고 계속 버틴 거야. 우병우가 안 물러나고 계속 버티니까 9월 달부터 최순실을 터뜨린 거야. 그래서 최순실에 대한 자료를 뿌려가지고, 그러면 이 최순실은 누구냐? 여러분, 자, 또 하나의 뉴스 찾아주세요. 정두원이 이야기한 정두원 정두원이 이야기한 거 있잖아.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정두원 2007년으로 찾아야 되나? 그렇지. 자, 이 정두원이 최순실 파문에 대해서 뭐 정윤회의 복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이 정두원은 이 정두원이 최순실 파문 정윤회의 복수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두원이 누구냐 하면 친이계야. 지금 이 정두원도 친이계라고. 근데 얘가 밑으로 쭉 가보면 친이계였는데 버림을 받았어. 버림을 받았고, 그러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밝히면 온 국민이 경악하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정두원이 박근혜에 대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정두원이 이 내용을 언제 알았느냐? 그러면 정두원이 언제 알았어? 2007년부터 알은 거야. 여기서 정두원 사건은 뭐의 인증이냐 하면, 정두원은 뭐의 인증이냐 하면, 2007년부터 이미 이명박 쪽에서 뭘 알고 있었다?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선일보도,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그래서 조선일보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2007년에 써요. 그래서 이미 박근혜와 최순실, 최태민의 관계를 새누리당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명박으로 갈아탔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근혜를 끄집어 내렸는데 이명박 정책이 실패를 한 거야. 그러면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닌데, 그래서 이명박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속 띄운 게 누구냐? 반기문이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띄운 게 반기문이야. 뭐냐면 박근혜로는 안 된다라고 새누리당은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기문을 계속 대권 여론조사에 끼워 넣었어. 계속 끼워 넣었는데, 내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거든. 무슨 문제 제기를 했냐면, 야, 반기문은
그 국내 체류자가 아닌데 대선 조건이 두 개다. 첫째, 그 40세 이상, 40세인가 45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선거 직전 5년 이상을 국내에 거주해야 된다. 근데 반기문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판결을 요구한 거야. 그래갖고 헌재에서 반기문은 출마할 수 있다는 걸 마련을 했더라고. 벌써 5년 전에, 몇 년 전에 그거 건수를 마련해 놓은 거야. 그게 뭐냐면 박근혜로는 대통령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반기문을 준비했던 거지. 그런데 그만 이명박이 사자방 비리를 너무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과 재벌들이, 언론이랑 이명박, 재벌, 언론 이것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그 사자방 비리를 일으켰고, 그 사자방 비리를 박근혜의 동의를 얻어서 일으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이 자기의 죄를 덮어야 되고, 그때 2012년에 너무나 지지율이 낮았고 반기문이 돌아오고 싶어 하진 않았어. 그래서 박근혜로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야. 박근혜가 만약에 2012년 총선에서 쫄딱 망했다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됐을 거야. 그래서 박근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전면전을 했던 거예요. 예. 전면전을 해가지고 2012년 총선을 준비했는데, 그때 뭐 이 야당 세력들이 통합진보당 유시민이가 참 분위기 망치면서 막 통진당 낙곰수랑 유시민 얘네들 지지자들이 막 통진당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뭐 우리 쪽에서 민주 세력이 뭐 통합진보당하고 민주 세력이 176석 가나요? 개 지랄 병신 지지자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개 지랄 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2012년 총선을 진단 말이야. 근데 박근혜는 그때 12년에 총선에서 완전히 이기고, 그리고 나서 대선을 준비했던 거야. 그리고 이명박이 박근혜를 막지 못했고 딜을 했지. 뭐로? 사자방은 안 건드리기로.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사자방은 안 건드리기로 딜을 하고 박근혜가 대통령을 되는 걸 도운 거야. 이 언론이. 언론이 도와가지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터진 사건이 그 십상시 사건이야.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국정원 여직원 비리 사건이 터졌고, 그 다음에 십상시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 십상시 사건이 되게 중요했어. 정윤회 사건이. 그게 뭐였냐면, 그 박근혜 주변에 원래 이명박 쪽에서 딜을 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 갖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박근혜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터졌던 문제가 그 십상시 그 문고리 3인방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때 그 문고리 3인방 사건을 우병우가 맡아서 처리를 했고, 그래서 우병우가 지금까지 청와대 실세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병우 장모네 땅 1300억짜리를 그 넥슨이 사주고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지. 이제까지 이해가 되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모든 문제의 기본에는 사자방 비리가 있고, 그 사자방 비리를 덮기 위해서 박근혜와 이명박이 딜을 했고 여기까지 유지가 돼서 온 거야. 근데 그 과정에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지난 그 2015년에 성완종 사건은 친박을 쫓아내고 그 친이계가 집권했던 건수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친이계가 딱 원내대표 된 다음에 성완종 뉴스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왕구랑 홍준표가 친이계였잖아. 홍준표를 딱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박근혜 계열을 안 건드리고 끝난 거야. 김기춘, 이병환, 그래서 그 박근혜 비서진들 이름이 쫙 있었잖아. 그리고 성완종이 죽으면서 이거는 나는 친이가 아니라 친박이다. 그러면서 친박 이름을 쫙 적어놓고 죽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결국 친박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이루어져. 그렇게 성완종을 묻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는 건 뭐랑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이명박이 다음 정권은 내 손으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돼. 뭐냐? 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명박이 그럼 왜 다음 정권을 지 손으로 내세우려고 하겠어? 이유는 딱 하나야. 만약에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사자방 비리가 터지는 거야. 그러면 재벌, 언론, 이명박, 박근혜계까지 다 죽는 거야.
근데 지금 박근혜 걔는 정권, 이게 내년 대선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정현 이런 애가 지금 그 쇼를 한 거 아니야. 그 단식 쇼. 그러니까 이정현이 단식 쇼를 한 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가 그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다고.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다고 이정현이 막 단식을 하고 그랬는데 언론이 같이 비웃어 버린 거야. 종편에서 이정현 편을 안 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정현이 그 이정현 단식쇼는 실패를 하게 된 거고, 이정현 단식쇼가 실패했던 건 모든 언론이 다 같이 까댔기 때문이야. 그건 뭐냐? 결국은 이정현더러 물러나라. 그때부터 나온 게, 봐봐, 이정현 단식 때부터 나온 게 뭐냐면 물러나라는 거야. 우병우가 누구냐? 우병우가 누구입니까? 그래, 우병우는 누구냐? 박근혜의 민정수석을 그러니까 민정수석 무슨 수석 이름을 바꿔가면서 청와대 실세였던 애야. 지난 4년 동안 청와대 실세였던 게 우병우야. 근데 그 우병우를 지금 쫓아내고 최재경이라는 애가 들어왔는데, 그 최재경이 누구냐 하면 이명박 BBK를 무죄 줬던, 이명박의 BBK를 무죄 줬던 게 최재경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새누리당 내전으로 최순실 사건을 막 종편에서 일으켰어. 근데 종편의 내용을 다 분석해 봐봐. 박근혜 비판이 없어. 종편에서 박근혜에 대한 언급은 딱 하나,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졌다 뿐이야. 그지?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박근혜한테 두지 않았어. 뭐 오방색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야당 언론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 종편에서 이번 사건을 주도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막 얘기하면서 종편에서 주도했는데, 박근혜 탄핵이란 말 말고는 정확하게 박근혜 비판을 안 해. 최순실 욕만 있어. 최순실에 대한 온갖 비난만 있고, 김주하의 그럼 세 번째 사인은 뭐냐면 김주하 발언이야. 김주하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순실한테 보내는 편지. 그러면 김주하가 방송한 MBN이 누구냐? 김주하가 방송한 MBN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그 삼성이 만든 언론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하고 MBN과 JTBC의 관계. 그 맨 처음에 강조했던 건 JTB였어. JTBC가 삼성이 워낙 돈이 많잖아. 그래갖고 처음부터 종편을 2개 만든 거야. 하나가 MBN, 하나가 JTBC. MBN이 삼성 거야. JTBC도 삼성 거고. 그런데 이 삼성이 처음부터 양다리를 걸친 거야. 보험을 든 거야. 뭐냐면 MBN은 그 새누리 쪽으로 보험을 든 거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중계방에서 쌍욕하면서 채팅창 흐린 놈들 때문에 얼릴게요. MBN은 친새누리, 그 다음에 JTBC는 친야. 그래서 삼성이 2개로 보험을 든 거야. 그래갖고 JTBC를, 근데 거기 사장을 누굴 데려다 놓겠어. 누굴 데려다 놓도 제대로 못하니까 손석희를 데려온 거야. 그래서 손석희한테 그 JTBC의 보도 부분만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JTBC는 친야성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JTBC에서 썰전이랑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야성을 드러내는 그런 프로를 하나 유지했는데, 하나는 철저히 친새누리에 복종하면서 MBN을 유지한 거야. 그래서 그 MBN이 걔 무슨 여자 잠수사, 여자애가 막 그 세월호 때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잡아 넣을 때 MBN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띄우잖아. 그만큼 이제 MBN이 그러니까 삼성이 MBN하고 그 JTBC로 양다리를 걸친 상태였고, 그 MBN하고 채널A TV조선은 한 몸으로 움직여.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근데 그 MBN에서 김주하가 소위 그 JTBC 손석희 격으로 데려온 애야. 근데 김주하가 박근혜한테 편지를 써.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언니에게 네가 언니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밝히고 책임져라, 그런 내용이 나와. 그게 결국은 이 종편에서 걔 누구니 최순실한테 보낸 사인인 거야. 최순실한테 보낸 사인이야. 그래서 김주하 편지가 나간 다음에 뉴스 찾아봐. 뭐가 나오냐? 최순실 관련 거물급이 들어와서 수사받고 있다. 기억나? 그 김주하 편지 직후에 최순실 사건의 핵심 인물이 들어와서 수사받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온 거야.
그게 뭐냐? 그때부터 이제 사건의 마무리로 가는 거야. 이번 주가 사건의 마무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타겟으로 뭘 잡냐? 지금 최순실이 아마 들어가면서 그 타블렛 지 거 아니다. 타블렛을 자, 기사 또 하나 찾아봐. 타블렛을 버렸다고 모든 걸 밝히겠다. 그게 최순실 얘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손석희 뉴스를 치겠다는 거야. 손석희의 타블렛 얘기를 치면서 그 혼란에 빠뜨려서 논점을 흐리는 걸로 이제 가겠다는 거지. 그 사인이 최재경이야. 최재경이 민정수석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 민정수석이 뭐 하는 거냐?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그 청와대의 모든 인사, 장관 후보라든가 모든 인사를 결정하는 게 민정수석이야. 그 민정수석을 최재경이 맡았다는 것부터 앞으로 모든 인사를 MB에게 주겠다는 사인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는 되세요? 근데 말을 너무 빨리 했는데,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 이게 이제 이 지금 상황이 그 맨 처음부터 이거 본질을 똑바로 봐야 돼. 다들 최순실을 얘기할 때 내가 진범은 박근혜다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최순실 타블렛이 터진 다음에 이건 미친 박근혜에게 공천을 준 새누리가 진범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리고 내가 오늘 새벽부터 지금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친이 친박의 권력투쟁이야. 모든 건 그 이명박의 선언, 다음 대선은 내 손으로, 이명박이 다음 정권을 자기 손으로 그 세우겠다라는 선언에서 나온 게 이게 최순실 게이트야.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일단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보조를 맞춰가야 돼. 자, 딴 얘기 하지 말고 집중을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전부 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디서 터졌어? 언론에서 터졌어. 그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언론에서 터진 거야. 그치? 근데 그러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는 누가 주도했어? 처음부터 언론이 주도했어. 그 뭐 이 종편들이 더 난리를 피웠잖아. 그지? 종편이 주도한 거야. 정확하게는 종편이 주도했고 소위 진보 언론에서는 주진우가 거기 따라간 거고 종편과 주진우가 주도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거야. 나머지 오마이뉴스 이런 애들이 막 따라간 거고 그래서 뭐 한겨레 경향까지 다 따라갔는데 좌우지간 이번 사건을 맨 처음에 터트린 건 조선일보 쪽이야. 종편에서 이 친이명박 쪽 언론이 최순실 게이트를 처음부터 터트렸고 내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 내가 계속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번 타블렛은 설계다 그런 얘기를 했지. 그지? 이번 타블렛 사건은 설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죠? 그때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그러셨는데 자, 내가 왜 JTBC와 삼성 관계를 얘기했을까? 내가 왜 JTBC와 삼성 관계를 얘기했을까? 이게 JTBC 기자가 최순실 동네를 뒤지다가 타블렛을 얻어온 거야. 그 JTBC 기자에게는 결국 삼성과의 입김이 통한다는 거야. 물론 그 JTBC 기사는 그 손석희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걔도 자기가 이용되는 건 몰랐을 거야. 근데 거기 뒤져봐라. 누군가가 사인을 줬을 거라고. 누군가가 사인을 줬으니까 거기서 뒤졌을 거고 거기서 타블렛이 나왔을 거야. 그게 9월이었고 그 타블렛을 분석해서 지금 이 시점에 터뜨리게 된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볼 때 손석희 잡는 설계라고 난 생각해. 예. 나는 이건 처음부터 손석희를 잡는 설계였다고 생각해. 뭐냐 하면 손석희의 타블렛 뉴스를 대대적으로 띄운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개헌 선언한 거 있잖아. 월요일 아침에 박근혜가 개헌을 발표한 거는 박근혜의 마지막 정치였어. 박근혜 마지막 저항이었던 거야. 얘가 개헌 선언을 해가지고 블랙홀로 만들고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 그렇게 이제 박근혜가 저기 카드를 날렸는데, 근데 손석희 뉴스를 대대적으로 일베가 띄우면서 소위 이제 국정원이죠. 국정원 하부 조직이 손석희 뉴스를 더 이슈로 만들어갖고 박근혜의 개헌을 덮은 거야. 박근혜의 개헌을 덮고, 그러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이명박 쪽 언론이 박근혜한테 너 권력 내려놓으라고 그 친 거야. 근데 박근혜가 저항을 하면서 개헌론을 띄웠는데 이걸 이 누구니 손석희 타블렛으로 그 박근혜를 쳐버린 거지. 그리고 결국 지난 한 주 동안 막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이 탄핵을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종편에서는 탄핵으로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자, 망치부의 다음 근거는, 이런 추측에,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다 추측인데,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종편에서 언제 촛불 집회를 생중계했냐고. 이제까지 종편에서 촛불 집회 생중계한 적 있어? 없어. 그지? 근데 어저께 종편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그 어제 집회의 맨 초장부터 뭐가 나왔냐면 탄핵이 나왔어. 그치? 처음부터 탄핵이 나왔고, 그 타블렛 PC가 뜨자마자 탄핵 얘기로 도배를 했어. 그치? 자,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은 탄핵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탄핵의 과정과 절차를 국민들이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모르고 그냥 탄핵 노래를 막 부른 거야. 그지? 근데 내가 탄핵의 절차를 밝혔단 말이야.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이야. 화요일 날 나랑 조국 교수만 탄핵의 절차를 문제 삼아서 박근혜를 탄핵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야로 가라 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탄핵의 절차를 모르는 거라고. 예, 탄핵의 절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투표해갖고 탄핵하는 줄 알았어. 국민 여론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 알았는데 탄핵의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고, 이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얘기한 사람 강퇴시킬 거야. 지금 이재명 얘기해가지고 본질을 흐리고 있어. 중계방에서 집중해. 이재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재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문재인 가리기용이야. 문재인의 발언을 가리기용이니까 이재명 얘기하면 지금부터 강퇴야. 매니저님도 강퇴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본질은, 그럼 뭐 헌재가 어느 정도냐. 지금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는 게 핵심이야. 왜 이게 핵심적인 문제냐 하면, 그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헌법을 수호한다는 얘기는, 중계방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중계방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몇 명이냐. 3,400명짜리 방이 하나 있고 1,274명짜리 방이 있고 두 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12명. 그래서 제일 최근이 어디 거지? 예. 잠깐만요. 이쪽 방에 들어가서 얼리고 올게. 예. 중계방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예, 미안해요. 집중합시다. 예, 집중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벌어진 사건은 뭐냐. 자, 지금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줄게. 예, 다시 한번 이제 상황을 정리해 주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친박과 친박하고 친이계가 내년 대선 주도권을 놓고 지금 권력 투쟁을 한 거야. 내년 대선 주도권을 지금 이명박이 지난 8월 달에
지난 8월 달에 다음 정권은 내 손으로 킹메이커 MB 이게 8월 29일 뉴스야. 이 사건 이후에 최순실의 모든 추문이 터져.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최순실의 모든 추문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이명박이 최순실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언제부터겠어? 2007년 대선 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2007년 대선 때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종편이 이 누구를 쭉 계속 감시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뭐냐면 이석수 우병우 논쟁이야. 그 사건이 언젠지 봐봐. 이석수 우병우가 처음으로 대립한 게 언젠지 한번 찾아봐봐. 그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가 그 이석수가 조선일보에게 자기가 이 박근혜 주변에 일어난 모든 특별감찰한 내용을 언론에다가 세고 있다. 기억나요? 그 사건 기억나?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왜 내가 매니저가 아니냐? 여기 내가 또 매니저가 아니야. 잠깐만요. 가을어수아비님, 가을어수아비님, 잠깐 로그아웃 해주세요. 내가 매니저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매니저가 됐고,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할게요. 이석수하고, 예, 이석수하고 집중, 예, 녹여주시면 안 돼요. 예, 지금 나한테 귓말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 사람을 강퇴하는데 내가 왜 안 녹이느냐 하면 지금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이명박의 알바생들, 이명박을 지지하는 요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물타기를 해.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많은 방을 얼려둔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예, 집중하세요.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게 내일부터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번 사건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내년 대선 준비를 위한 권력투쟁이야. 박근혜는 자기 비리를 감출 놈을 세우겠다는 거고 이명박은 사자방 비리를 감춰줄 놈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권력투쟁이 벌어진 거야. 그 권력투쟁이 언제냐면 7월 달에 이석수 우병우 논란이었던 거야. 이석수하고 우병우가 이제 전쟁이 났는데 그때 이석수가 청와대를 수사한 내용, 청와대와 고위공직자를 수사한 내용을 조선일보에 흘렸다설 기억나요 안 나? 그거 기억나 안 나? 그게 시작이야. 그때 이미 암투 중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석수가 조선일보한테 흘린 내용. 자, 그러면 이석수는 누구 쪽 사람이냐? 결국 이명박 쪽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명박 쪽 사람이 박근혜의 모든 비리를,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가 어디서 나왔겠어? 잘 생각해봐. 박근혜가 청와대에 최순실이 뻔질나게 들어다니고 오방색으로 지랄하고 그 모든 거를 가장 잘 알았을 사람이 누구야? 이석수지. 그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석수 같은 애가 그렇게 파악한 정보를 누구한테 준 거야? 조선일보에 줬다는 거야. 팩트잖아 이거. 그지? 기사로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검색해봐. 지금 뉴스 검색을 해봐. 이석수가 박근혜 측근들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을 특별 감찰한 내용을 조선일보 송머시기한테 송누구 주필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조선일보로 보낸 내용을 이거를 사찰을 한 거야. 이게 언론에 먼저 떴어. 그러니까는 박근혜가 이석수한테 이석수가 지금 특별 감찰 내용을 바깥으로 샜다. 그래서 이석수를 박근혜가 뭐 수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그지? 그게 맨 처음 사건이야.
근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이석수가 조선일보 개인에게 그 청와대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거야. 기억나지? 그지? 그런데 그 유출 내용이 증거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때 도리어 조선일보하고 이석수가 증거 까라 그랬어. 증거 까라. 지금 이제 조선일보하고 이석수가 그때 지난 7월에 내가 이석수가 자기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를 까라라고 얘기했어. 근데 검찰에서 깠어, 못 깠어? 못 깠어. 왜? 불법 사찰한 내용이니까. 요건 추측이에요. 불법 사찰했으니까 알았을 거야. 근데 불법 사찰했으니까 얻은 거냐라는 그런 발언도 나왔어, 그때. 사건 당시에 그 자료를 어디서 얻었느냐. 증거를 대라. 이거 너네들 이거 불법 사찰했다는 거냐? 이게 이석수하고 송희영 주필 사이에서 주장한 내용이야. 맞지? 그치? 맞아, 틀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이석수가 이제까지 박근혜에 대해서 모두 수사한 내용을 조선일보에 흘리고 있다는 게 발각이 된 거야, 그때. 그때 발각이 돼가지고 이석수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모든 자료를 박근혜가 뺏어와. 그래서 이석수의 특별감찰실을 압수수색하잖아. 그래서 이석수가 열받아갖고 사퇴하잖아. 이거 찾아봐. 팩트야, 아니야? 팩트야. 이석수가 그러니까 송희영 주필도 그만뒀고,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딱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건을 덮었어. 근데 그때 진짜 덮은 게 아니야. 이명박을 킹메이커로 세우면서 이게 반격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석수의 모든 사찰 자료를 박근혜가 압수해 가버렸어. 근데 이미 그 자료는 누가? 조선일보가 다 갖고 있는 거지. 안 그래? 만약에 그때 정부 발표가 맞다면, 이석수가 그 사찰한 내용을 조선일보에 흘렸다면 모든 내용을 조선일보는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이번 사건 최순실 게이트를 맨 처음에 주도한 게 조선일보잖아. 우리 팩트만 나열해보면 그런 거야. 팩트를 나열해보면, 자, 이석수, 우병우가 붙었는데, 그때 그 우병우의 비리가 막 터지기 시작했어. 먼저. 우병우의 비리가 막 터지기 시작했는데, 처가 땅 문제로 터진 거야, 맨 처음. 근데 이석수가 그 특별감찰 내용을 유출했다. 그러면서 이석수를 쳤어. 그래서 이석수 우병우 싸움이 갑자기 뜬금없이 터진 거야. 그때가 뭐냐면 누구 쪽에서, 이명박 쪽에서, 야 박근혜 너 물러나. 내놔. 민정수석 자리 내놔. 처음부터 민정수석이 문제였던 거야. 민정수석 내놔. 근데 박근혜가 깐 거야. 그래서 우병우하고 이석수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러면 이석수하고 우병우 싸움은 결국 친이 친박의 싸움이고, 이번에 최재경이 민정수석이 됐다는 건 이명박이 이겼다는 거야. 최순실 문제로. 맨 처음부터 민정수석을 내놓으라는 게 싸움의 핵심이었던 거야, 7월 달에. 그러면서 그때 이 조선일보하고 이석수가 우리가 내통했다는 증거 내놔라 발언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그런데 박근혜가 이석수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뺏어간 대신 이석수를 지금 이석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어. 그지? 이석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그건 뭐냐? 이석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알려고 압수해 간 거야. 그치? 이석수가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려고 그걸 털어간 거야. 내 말이 맞지? 그 다음에 털어갔는데 지금 최순실이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기밀이 샜다. 그거는 누구밖에 몰라? 이석수밖에 모르는 내용이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래서 맨 처음에 최순실 얘기가 나올 때 이석수가 수사한 건 우병우가 아니다라는 기사도 있었어. 기억나요? 이석수가 수사한 건 우병우가 아니다. 그런 기사도 있었어.
이석수 조사 받았어요. 근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 형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가 안 됐잖아. 이석수 기소됐어요? 찾아봐봐. 이석수가 기소됐냐고. 응. 기사 찾아봐. 이석수가 처음 수사한 건 우병우가 아니라는 기사도 떴어. 그러면서 흘려진 게 최순실이야. 그러면서 흘려나온 게 최순실 이야기라고. 자, 지금 망치부인 이야기를 못 믿겠으면 검색을 하세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망치부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못 믿겠다. 지금 뉴스를 하나하나 검색을 해. 검색을 하면서 보세요. 예. 나는 지금 있었던 뉴스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야. 이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과 박근혜 계열이 내가 얼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계방 잘 들어요? 내가 얼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계방에서 계속 중요한 얘기할 때 헛소리를 해가지고 흐름을 끊는 애들 때문에 내가 중요한 얘기할 때 얼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민정수석이 노른자야. 그럼 왜 민정수석이 노른자냐 하면, 여러분 조선의 사화 알지? 조선시대의 사화. 최초의 사화가 연산군 때 있었어. 그죠? 근데 그 사화가 뭐야? 사림의 화야. 그지? 아니야, 연산군 때 하여튼 사화가 많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다. 내가 박근혜대로 여자 연산군이라 했잖아. 근데 이 사림의 화라는 게 연산군 때부터 시작이 돼. 그러면 이 사림의 화가 뭐냐 하면 사림들 간의 권력투쟁이야. 그럼 사림이 누구냐? 그때 이제 조선에서 조선은 왕이 혼자 정치를 못해. 그 모든 관료들이 왕하고 논쟁을 해서 합의를 봐야 정치하는 그런 구조였어. 근데 그때 조선의 관직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 특히 조선의 관직 중에서도 중요한 얘기인데 또 헷갈릴 놈들 때문에 얼릴게요. 이 2조 전랑이란 자리가 있어. 2조, 그러니까 2호 예병 형공이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이야. 2조라는 게 2조 판서가 장관인데 2조 판서 밑에 전랑이라고 쓰는 관직이 있었어. 근데 그 2조의 전랑이라는 관직이 뭘 맡았느냐면 언관이라고 하는 홍문관, 사관원, 그 다음에 사원부?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인가? 그 세 개의 3사라고 얘기하는 언론 관직에 추천권을 가졌어. 그러니까 이 2조의 전랑이 뭐였냐면 맞을 거야 아마. 한번 확인 좀 해봐요. 그 조선의 3사,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찾아보면 나올 건데 조선의 3사라는 게 있는데 그 조선의 3사가 뭐냐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누구냐 하면 맞지? 그치?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사원부는 뭐 하는 데냐면 모든 관료를 감시하는 기구야. 사원부가. 모든 관료를 감시하는 기구가 사원부. 그러면 사관원은 누구냐? 여러분 조선의 왕들이 보면 밤마다 뭘 읽어? 두루마리를 읽지. 밤마다 두루마리를 읽어.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소위 상소문이야. 상소문이라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선비들이 자기네들의 왕한테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거야. 청원이나 비판을 올리는 게 지금 말로 따지면 청와대 게시판이 그 두루마리야. 그 두루마리를 선택하는 게 사관원이야. 두루마리를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비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두루마리를 선택하는 일을 사관원이 했어. 그 다음에 홍문관이 뭐냐? 왕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2조, 근데 그 세 기관의 그 관직을 추천하는 사람이 2조의 전랑이었어. 그래서 그 2조의 전랑이라는 자리를 놓고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사림이 전쟁을 하는 거야. 그게 사화예요. 찾아봐. 이거 역사적 팩트야. 이 세 가지의 관직이 그만큼 중요했고, 그래서 그 관직의 추천권을 가졌던 2조의 전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림들이 전쟁을 했던 거야. 그게 사화야.
그런데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일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왕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 그게 민정수석인 거야. 그래서 우병우 처가 문제가 딱 언론에서 뜬금없이 터져. 모든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돼. 뜬금없이 우병우가 지네 처갓집 부동산에 불법 거래했다. 그 뉴스가 종편에서 떠요. 종편에서 처음 딱 떠. 그게 뭐냐? 우병우 물러나라 사인을 하는 거야. 자, 요 얘기도 지금 처음 듣지. 야, 이거 뭐 완전히 지금 막 그 대박 비밀이 나가고 있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민정수석이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알았어요. 저 민정수석이 2조 전랑이라는 거 지금 알았어. 나도 지금 실시간으로 받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대충 기억하면 실수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걸로 봐서 요게 지금 바로 오는 사인이야. 지금 소설이라는 얘기 나왔어? 잘 들어요. 아니 이건 팩트야. 2조 전랑이라는 자리는 팩트이고 지금 민정수석이 2조 전랑이랑 같은 자리다. 이것도 팩트야. 그리고 또 하나의 팩트. 우병우가 처가 땅을 매입할 때 심부름했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뜬금없는 우병우 기사. 팩트야.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석수가 특별 감찰한 내용을 유출했다. 그 다음에 나온 뉴스야. 팩트지. 자, 여기서 내 말이 맞아 틀려. 순서상 찾아봐. 검색하면서 들어. 맞지? 자, 맨 처음에 그러니까는 민정수석하고 조선의 2조 전랑이 같은 자리다. 그 다음에 우병우가 민정수석인데 어느 날 우병우 처가 땅 문제가 뜬금없이 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석수가 특정 언론사에 특별 감찰한 내용을 흘리고 있다는 뉴스가 떴어. 그 다음에 우병우하고 이석수가 서로 대립을 해. 막 싸워. 그런데 이석수가 깨갱할 줄 알았는데 사표를 딱 던져. 그지? 사표를 딱 던져. 굉장히 당당하게. 그러면서 사표를 던지는 이유가 뭐냐? 나는 더 이상 내가 감찰한 내용이 전부 다 압수수색 당했는데 내가 뭘 더 이상 하겠냐? 그러면서 쿨하게 떠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즈음에 터진 게 MB가 다음 정권은 내 손으로야. 이명박에게 특별 감찰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명박에게 특별 감찰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특별 감찰한 내용이 어디로 샜어? 자, 일단 잠깐 요거는 이명박에게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나의 추측인데 그 추측에 근거를 댈게. 자, 이석수가 누구한테 흘렸다. 팩트 찾아봐. 이석수가 누구한테 흘렸어? 팩트 찾아봐. 누구? 조선일보한테 흘렸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이 그 사건으로 책임지고 물러났어. 맞지? 그지? 자, 그런데 이 송희영이 누구야? 밤의 대통령이라고 했던 조선일보 방사장의 오른팔 출신이야. 그래서 1988년도에 조선일보 청문회 할 때 그 조선일보 방사장한테 그 답변을 써줬던 게 송희영이야. 그만큼 이 종편을 주도했던 대빵이 송희영인 거야. 그 송희영이 이번 사건에 모든 청와대의 기밀이 샜다는 상대방으로 뉴스가 나왔어. 팩트.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석수가 쿨하게 사표를 던져. 그 다음에 이명박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뜬금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킹메이커를 하겠대. 근데 바로 킹메이커 얘기가 나오니까 뭐냐 그러면 사람들 관심 가니까 그냥 해본 말이다 그러면서 이명박은 내려갔어. 그리고 나서 뜬 게 최순실 게이트야. 자, 최순실 이야기 맨 처음에 보도한 게 누구야?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부터 보도하기 시작한 게 누구야? 최순실에 대한 보도를 가장 주도적으로 처음부터 보도하기 시작한 게 누구야? TV조선이지. 조선일보 TV조선. 그지? 그 정보가 어디서 나왔겠어? 추측해봐. 나는 이석수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이석수라고 내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는데 나는 그게 이석수일 거라고 추측해. 내가 볼 땐 지금 이 팩트를 나열해 보면
요거는 이석수로부터 조선일보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합리적 추측을 해. 왜냐? 아니 이거는 청와대 박근혜의 주장이잖아. 박근혜가 조선일보로 특별감찰 내용을 흘렸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박근혜 말이 맞다면 그건 이석수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모든 그 추행을 조선일보에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석수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냐. 자, 가령 2007년 이전에 최태민, 그 다음에 최순실, 박근혜 관계는 이명박도 알았어. 그러나 청와대로 들어온 다음의 관계는, 청와대로 들어온 다음에 모든 이야기는 누가 알겠어? 이석수가 아는 거지. 맞아, 틀려? 자, 잠깐만. 근데 지금 추천은 했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8,000명인데, 예, 보고 있는 사람이 8,000명인데, 추천은 왜 그 7,700개밖에 안 돼? 아, 그럼 거의 다 했구나. 아직 안 한 사람 있으면 빨리 해. 재미없어? 그만할까? 추천이 8,000이 안 돼서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오전에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래? 오전에 진짜 했어? 응, 알았어.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할게요. 예. 그래서, 자, 잠깐만. 그래도 지금 한번 추천을 확 보면, 거봐. 추천 안 한 인간들이 있었잖아. 8,400. 예, 추천 안 한 인간들이 그 몰래 숨어 있었던 거야? 저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어째. 아닌가? 똑같나?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못 믿겠죠? 지금 아까부터 중계방이랑 본방에서 지금 망치 부인이 하고 있는 얘기가 진짜냐라고 묻고 있는데, 예?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한 게 진짜냐라고 자꾸 묻고 있는데, 일단 나한테 묻지 말고 검색을 해보라니까. 검색을 해봐, 검색을. 예.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면 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그래서 왜 뜬금없는 자, 뜬금없이 우병우가 처가 땅을 넥슨에서 팔았다 떴어. 이석수가 조선일보에다가 특별 감찰한 내용을 넘겼다 떴어. 그러더니만 뜬금없이 최순실이가 이상한 년이다 떴어.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얘기가 그 소위 일베나 이런 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팩트지? 지금 있었던 스토리 맞지? 그치? 이게 지금 스토리야. 우리가 지금 팩트만 나열하면 지금 역사적으로 이조전랑과 민정수석은 같다. 그런데 우병우한테 그 우병우의 처가 땅 문제가 터졌다. 그러자 이석수가 조선일보에 특별 감찰 내용 흘렸다는 뉴스가 떴다. 그 다음에 이석수 우병우에 딱 한 판이 붙었는데 박근혜가 둘 다 고발을 했어. 둘 다 고발을 하면서 그 이석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특별 감찰한 내용을 다 털어갔다. 그래서 이석수가 열받아갖고 사표 썼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 최순실에 대한 추문들이 실실 흘려지기 시작한 게 그 즈음이었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내가 요 얘기 조금 이따 할 거야. 맞죠? 그래서 지금 정유라에 대한 모든 자료가 주로 일베 쪽 애들이 전국에 퍼뜨리고 있어. 일베 쪽 애들이 이 정유라에 대한 모든 추문을 막 퍼뜨리고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팩트를 얘기해 줄게. 그러면 일베는 누구냐? 근데 정확하게는 일베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그래, 정확하게 따지면 일베가 아니야. 자, 뭔 얘기냐? 우리 또 하나의 팩트를 기억합시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팩트. 2012년, 아니 정확하게는 2009년이야. 2009년에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그 국정원장이 돼. 2009년 봄에.
그러면 원세훈이가 누구냐 하면 이명박이 서울시장 할 때 데리고 있던 꼬봉이야. 근데 얘한테 이 국정원을 맡겨.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말이 홍어 전라디언이란 말이야. 그래서 홍어 전라디언을 다 죽여야 된다 라는 말이 광주 폭동 이런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2009년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을 한 다음부터야. 그런데 그러면서 2009년, 10년, 11년, 12년에 아주 이상한 흐름들이 잡혀. 그들과 계속 전면에 나서서 싸웠던 게 나야. 그래서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2011년 1월 15일에 내 딸에 대해서 그런 막말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유죄 판결을 2번 받은 거야. 이거 팩트야 아니야? 이거 팩트야 아니야? 내가 왜 이 모든 일을 잘 기억하느냐? 거기서 얘기는 나오는 거야. 망치부인 딸한테 2011년 1월 15일에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가 성폭력 댓글을 달았어. 그걸로 망치부인이 물고 늘어져서 걔를 지금 2번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까지 5년 걸렸어. 맞지? 자, 그런데 그 좌익 교수가 활동할 때, 자, 좌익 교수란 이름이 또 중요해. 좌익 교수라는 이름은 국정원 직원, 지금 좌익 교수란 이름으로 남자 직원 좌익 교수가 처벌을 받았어. 지금 유죄 판결 2번을 받았어. 그런데 좌익 교수란 이름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박근혜 지난 대선 때 여직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기억하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라는 문제가 터져. 그런데 그 여직원이 일반 여직원이 아니야. 걔가 팀장이었어. 국정원 댓글 부대 팀장이었어. 김하영이란 여자애가. 근데 그 김하영이란 여자가 그 팀장으로 그 국정원 댓글 부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집이 털린 거야. 그러니까 인연이 문을 걸어 잠그고 3일 동안 자기 데스크탑, 그 다음에 노트북, 스마트폰 이걸 다 지운 거야. 몰랐어요 이거? 이것도 처음 듣는 사람들 있구나. 자,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 자, 지금 8,000명이 듣고 있기 때문에 8,000명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면 이게 방폭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중요할 때 방폭될까 봐 얼릴게. 그래서 이 김하영이 팀장이었어. 댓글 부대 팀장. 근데 그 집이 그렇게 털린 거야. 전직 국정원 직원이 제보를 했다라는 설이 있었는데 확인된 바는 없고 좌우지간 그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무죄를 받았어. 최종 그지? 그리고 하여튼 국정원 여직원이 털렸는데 그때 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박근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대통령이 돼. 그래서 이 박근혜의 허위사실을 덮기 위해서 개표 부정론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가 그 발언을 할 때 어떤 객관적 증거가 없었어. 박근혜가 맨 처음으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문재인이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감금을 하고 미행을 했다. 그 표현이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비방을 한 내용이 돼. 그러면 그거는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처해지는 중죄야. 실형에 처해지는 중죄였어. 그런데 그거를 박근혜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날 밤 11시에 갑자기 서초경찰서장이 댓글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댓글 없다고 막 밀어붙이고 대선을 치렀어. 그 다음에 그 댓글 문제가 터질까봐 요원들을 풀어갖고 댓글 요원을 풀어갖고 개표 부정론을 퍼뜨린 거야. 왜? 한 달 동안 개표 부정 얘기를 막 하면 그 댓글 문제가 덮이니까 그걸 노린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그 개표 부정론자들이 자기네들이 다 고소했다 그랬잖아. 국정원 댓글 얘기까지 거짓말이야. 2012년 12월인가 1월에 제출된 그 고소장에는 12월 말이다. 12월 말에 제출된 고소장에는 국정원 여직원 얘기 없어. 오로지 개표 부정이 있다. 그래서 중선관위장을 중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했다. 그 내용이 고소장에 다야. 내가 고소장 확인했어.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국정원 여직원 얘기가 들어가게 돼. 그건 내가 그 새끼들 수상한 놈들이라고 막 공격을 하니까 형식적으로 난 들어갔다고 봐. 자, 그 개표 부정론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한 달 동안 개표 부정론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고 개표 부정론이 쑥 사라져.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언제 나오냐면 내가 2월 8일에 돌아와갖고 나는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야, 나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인데
그거 박근혜가 12월 16일에 했던 그 말은 분명히 허위사실로 후보 비방한 거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물고 늘어져. 그리고 난 다음에 한겨레에서 그 누구로부터 오유 오늘의 유머로부터 받은 서버를 분석을 해가지고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증거를 찾아내. 작업 공작 증거를 찾아내. 그래서 그걸 검찰에 넘겨. 그래서 최동욱과 윤석열 검찰에서 검찰 김하영이라는 목도리 두르고 그 생쇼한 그년의 컴퓨터에서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을 찾아내. 좌익교수의 글을 찾아내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찾았냐면 그년이 막 글을 썼어. 근데 그 썼던 글 중에 DC인사이드에 쓴 글이 나와. 그래서 그 DC인사이드에 쓴 글을 네티즌이 추적을 했어. 그래서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을 찾아낸 거야. 그 다음에는 그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으로 쓴 모든 댓글을 찾아내서 3,500개의 댓글이 나온 거야. 그 중에 망치부인과 망치부인 남편 딸한테 쓴 악플이 11개가 나온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은 김하영이 썼던 닉네임이야. 그런데 김하영은 처벌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리고 뜬금없이 남자 직원이 지금 처벌을 받았어. 그러면 얘는 왜 처벌받았냐? 얘는 유우성의 여동생을 심리적 고문했던 애야. 그런데 유우성 여동생이 재판정에서 오빠가 간첩이 아니라고 불어버렸어. 그 사건으로 유우성은 이번 그 남자 국정원 직원은 찍힌 애야. 유우성 간첩 사건이 박근혜 그렇구나. 진짜 나도 지금 말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야. 유우성 간첩 사건이요. 박근혜 정권의 결정적인 공안 통치의 기회를 날려버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그런데 그 유우성 간첩 사건이 실패한 그 결정적 이유가 지금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악플 달았다는 그 죄목으로 2번 유죄받은 남자 직원, 그 한국일보 기사 있으니까 찾아봐. 걔가 그 사건으로 실수한 애야. 내가 볼 땐 그 모든 좌익교수는 국정원 직원들이 2명 이상이 같이 썼고 같이 공작한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얘한테 덮어씌운 이유는 얘가 영화 자백을 봐도 잘 나오죠. 얘가 소위 그 자백에 나오는 유우성이라는 그 간첩 누명을 쓴 서울시 공무원 여동생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던 주범이기 때문이고 실패했기 때문이야. 얘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동생이 재판정에 가서 오빠 간첩 아니에요 라고 불어버린 거거든. 그래서 이 좌익교수에 대한 모든 죄를 걔한테 덮어씌워서 정리한 거야. 그런데 나는 누구야? 내가 국정원이 개입했을 거라고 느낀 게 2009년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2009년에 내가 왜 이게 국정원이 댓글을 쓰고 있다라고 느꼈느냐 하면 빨갱이란 단어 때문이야. 이거 실화예요. 빨갱이란 단어 때문이야. 2009년부터 막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채팅창과 게시판에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그때부터 유명한 말이 홍어 전라디언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홍어 전라디언이란 말은 잘 모르겠는데 빨갱이란 말은 이미 1990년에 사라진 말이야. 그 말을 다시 갖고 온다라면 이건 옛 안기부의 부활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원이 청정원이 김팀장 이팀장 얘기를 해. 그때 기억나세요? 2009년 10년에 내가 이거는 국정원이라고 나는 추측을 한 거야. 그래서 정원이 청정원이 김팀장 너 스피커 사줘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내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어떤 제보를 받냐 하면 그때 이제 이게 코겔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야. 갑자기 빨갱이 얘기 전라디언 얘기가 나온다. 아무래도 뭔가 냄새가 난다고 코겔의 누군가가 일회용으로 제보를 했어. 그래서 2009년부터 내가 감시를 했고 그 다음 제보가 들어오는데 뭐냐 하면 강남 일대에서 그 집회 때 나오면 폭력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댓글을 쓰는 사무실이 있다. 그게 나한테 제보가 들어와. 그게 2010년이었어. 2010년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소위 맨날 집회 때마다 옷 맞춰 입고 나와가지고 그 KBS나 이런 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강남에 있는 어떤 사무실을 해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여서 댓글을 쓴다. 그게 제보가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 강남 오피스텔에서 댓글 부대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2011년 말인가 그 얘기 했어. 2011년 말인가 2012년인가 강남 오피스텔 얘기를 내가 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잡혀간 다음에 김하영의 강남 오피스텔이 털리잖아. 그래서 망치가 한 얘기가 다 맞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는 이미 2009년부터 추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거야. 이 모든 게 이게 이명박과 박근혜가 연관된 문제예요. 예. 잘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댓글 부대에서 댓글을 썼어. 그러면서 이 댓글 부대가 어디에서 글을 썼냐? 오늘의 유머. 자, 지금부터 댓글 부대가 활동한 데가 어디냐면 오늘의 유머. 오늘의 유머는 결정적일 때 늘 더민주 낙선운동을 해. 누군가 주도해서. 그 다음에 루리웹. 그 다음에 우대. 그리고 DC인사이드. 일베. 중요한 건 일베까지. 여기가 국정원 직원들이 활동했던 주 무대였던 거야. 그러다가 이 사이트들이 전부 다 털린 거야. 이미 그때 2013년에 국정원 직원들이 거기서 활동했다라는 게 다 털렸어.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필요했냐? 새로운 사이트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메갈리아야. 보배드림도 활동했어. 예, 오유, 우대, 누리웹, 보배드림, 여기서도 다 활동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 모든 사이트가 다 털렸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이트가 필요했던 거야. 카일은 그때 못 들어봤어. 카일이란 말은 못 들어봤어요. 자, 뽐뿌도 그때 있었어. 명단에. 예, 다시 정리하면 국정원이 활동했던 데가 일베, 오유, 뽐뿌, 루리웹, 보배드림. 예, 그치. 그런 데에서 활동했다는 게 이미 다 2012년에 잘 들어. 2012년에 국정원 직원이 활동했던 데가 다 털린 거야. 왜? 그게 김하영이라는 그년의 컴퓨터에서 다 나온 거야. 돌아다닌 흔적이. 그래서 그 사이트들 중에 오유의 운영진이 서버를 언론사에 보내버린 거야. 언론사에 제공을 했어. 검찰에 제공했든가 언론사에 제공했든가. 그래서 거기서 그 국정원 직원들의 모든 전력이 다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래가지고 올해 총선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새로운 사이트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여시 사태라는 거야. 장동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여시 사태라는 걸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남녀 대결 구도로 어떤 사이트를 새로 만들려고 그랬어. 남자 여자 대립 사이트. 예, 여성시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여성시대 카페 문제를 일으켜서 남녀 대결 사이트를 만들려고 그런 거야. 그게 뭐냐 하면 2012년에 오유일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남녀 대결 구도로 메갈리아와 아마 메갈리아에 똑같은 어떤 남자 사이트가 생겼다고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들을 만들어갖고 올해 총선을 치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게 나한테 제보가 들어와. 그래서 내가 2012년 5월 달에 너네 여시라고 아냐? 그러면서 그 남성시대와 여성시대 얘기부터 해갖고 쫙 내가 그 국정원 댓글 요원들의 작태를 공개를 해버렸어. 그래갖고 여성시대 쪽에서 그 진짜 진지한 참여자들이 그래서 자기네들도 찾아본 거야. 그래서 이게 공작이구나 알아내. 그래서 나한테 이거 수상하다고 제보들을 다 보내. 그래서 여성시대가 망해. 여성시대 사이트가 안 되고 새로운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트도 가서 전부 다 너네 공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메갈리아야. 그 다음에 그 메갈리아를 키우기 위해서 정의당을 끌어들여.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야. 메갈리아와 정의당이 그렇게 연관되는 거야. 그러면 왜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 메갈리아, 정의당, 이게 다, 어머 세상에 이게 다 지금 밝혀지는구나. 내가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여기서 중요한 건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야. 인터넷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지? 지금 그러니까 2012년까지 국정원에서
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팩트야. 자, 그러면 국정원 댓글 부대는 사라졌을까요? 국정원 댓글 부대는 모두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예. 국정원 댓글 부대를 주도했던 김하영은 승진했어요. 예. 국정원 댓글 부대를 주도했던 김하영은 승진했고, 국정원 댓글 부대는 지금 더 확장됐어요. 관련 기사 좀 갖고 오세요. 예. 국정원 댓글 부대가, 예. 국정원 댓글 부대에 국정원의 김하영이 승진하고, 김하영 댓글 부대가 조직이 확장됐어. 그거 기사가 나왔어. 여자 좌익 교수는 승진하고 조직이 확장됐어.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댓글 부대들이 어디서 움직일까? 이번에 네이버에서 대동단결 박근혜 탄핵을 외쳤어. 그지? 이번 네이버에서 대동단결에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어. 그 다음에 정의당 지지자들이 탄핵 집회를 주도하고 있어. 맞지? 그 다음 주진우가 최순실 관련 게이트를 야권에서는, 소위 진보 언론에서는 주진우가 최순실 게이트를 주도했어. 맞지? 이거 다 팩트지? 응. 지금부터 또 어려운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이제 팩트를 또 나열할게.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낙곰수라는 애가 2010년까지 없었어. 낙곰수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 2011년 4월이야. 찾아봐. 맞나 틀리나. 낙곰수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2012년 3월인가 4월에 만들어져.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얼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서 강퇴야. 내가 얼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할 때 블랙하는 놈들 때, 헛소리한 애들이야. 자, 그럼 2012년 4월이 언제냐? 이거 정리해서, 자, 다시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한 2,000명 되니까, 얘기 처음부터 다시 할게. 지금 최순실 게이트는 어디서 시작됐냐? 이명박과 박근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증거가 2016년 올해야. 8월 29일 이명박이 다음 정권은 내 손으로라고 선언한 내용이야. 자,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있었던 일을 나열해보면, 첫째, 뜬금없이 우병우가 처갓집 땅을 샀다라는 팩트가 사건이 조선일보에서 터져. 그 다음에 둘째, 이석수가 조선일보에 그 특별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뉴스가 터져. 그 다음 이석수하고 우병우가 두 주 정도 막 뉴스의 중심이 돼. 그러다가 박근혜가 둘 다 고소고발을 한 다음에 이석수의 모든 사무실을 털어. 모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뉴스가 이석수가 실제로 조사한 건 우병우가 아니었다라는 기사가 나와. 다 팩트야. 그지? 그 다음에 이석수가 모든 제보를 흘렸다라고 박근혜 측에서 주장한 건 조선일보야. 팩트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근데 우병우가 버텼어. 우병우가 버티고 박근혜가 이석수만을 막 공격을 했어. 그때 터진 문제가 최순실이야. 최순실 문제를 제일 먼저 보도한 게 누구야? 조선일보야. 조선일보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그 내밀한 관계를 어디서 알았을까? 이건 질문이야. 자, 이 팩트를 나열하고 나는 질문했을 뿐이야. 자, 잘 따라와. 자, 여기까지 지금 들어온 사람들 오늘 이게 앞에 얘기한 내용의 대부분이야.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한 부분은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야.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내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성완종 리스트는 작년에 터졌는데 그 성완종 리스트가 터진 다음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에서 친이로 바뀌어. 그래서 친이로 나온 게 김무성하고 유승민이었어. 근데 김무성, 유승민이
유승민이 박근혜를 비판을 해. 그래가지고 그때 유승민이 원내대표로 잘려. 그리고 나서 김무성이 유승민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유승민을 버려. 그리고 지가 당권을 쥐고 총선을 치러. 근데 그 총선에서 김무성이 참패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정현이가 당대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누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정현으로 정리가 돼. 그럼 이정현은 누구야? 철저 친박이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정현이 지난 9월 초에 9월에 그 단식쇼를 해. 단식쇼를 해. 그 단식쇼를 왜 했냐? 그때 이 싸움이 다 연관된 거야.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친박 친이가 지금 내년 대선을 놓고 그게 다 내란을 한 거야. 우병우 뉴스, 이석수 뉴스, 그 다음에 최순실 뉴스, 이정현의 단식 전부 다 연관된 거야. 자, 그런데 좌우지간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결정적인 키는, 근데 사실 그 다음에 최순실이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어. 그런데 누가 끼어들면서, 주진우가 최순실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야권이 여기에 끼어들게 돼. 내 말이 맞아 틀려? 제가 여기서 팩트체크 할게. 맞아 틀려? 원래 야당, 야권, 그러니까 이 진보 언론은 최순실 문제에 관심 없었어. 그지? 그런데 주진우가 최순실을 얘기한 다음에 모든 진보 언론이 최순실 게이트에 뛰어들었어. 맞지? 자, 그 다음 또 다른 팩트. 그 8월 말에 그 다음 정권은 내 손으로 하겠다라는 킹메이커 MB 이명박이 다음 정권을 자기 손으로 하겠다라고 JTBC를 비롯해서 많이 다뤘어. 야, 검색이 안 되네? 여기 봐봐. 조선일보 나오지? 야, 딱 화면에 조선일보 나와? 자, 이 모든 문제의 배경은 이명박이 자기가 킹메이커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연관된 문제다. 한마디로 최순실 게이트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주도권 싸움이다라는 거야. 야, 어떡하지? 예. 다운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건이 시작돼. 그 다음에 지금 우병우가 오늘 잘렸지. 그지? 예. 자, 팩트 체크. 예. 지금 우병우가 잘렸어, 안 잘렸어? 잘렸지. 그지? 우병우가 잘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 최재경이 들어왔지. 그지? 그러면 최재경은 누구야? 최재경이 누구냐 하면 이명박의 BBK 무죄 준 사람이야. 우병우가 잘리고, 즉 우병우의 민정수석 자리에 최재경이 들어왔어. 근데 최재경이 누구냐? 이명박의 BBK를 무죄 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맨 처음부터 우병우 민정수석 물러나라. 그게 이명박의 요구였던 거야. 근데 우병우가 버틴 거야. 그래서 버티면서 이석수가 빼돌렸지? 그러면서 이명박 쪽을 친 거야. 이명박과 이석수 언론은 다 연관되어 있어. 재벌은.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지금 반격으로 최순실을 또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순실에 대한 모든 비리를 다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MBN이 등장하는 거야.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다 맞지? 그 다음에 팩트. 자, 이 JTBC하고 MBN이 둘 다 삼성 거야. JTBC도 삼성이 만들었고, JTBC 모든 기자들에게 월급 주는 게 삼성이야. 그 다음에 MBN도 삼성이야. 삼성이 만들었어. 그리고 MBN에 김주아가 있어. 자,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문제를, 그 야권이 관심 갖게 터뜨린 건 주진우야. 맞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를 이렇게 주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모든 이슈를 주도하게 된 게 누구의? 손석희의 타블렛 뉴스야. 맞지? 그런데 손석희의 타블렛 뉴스가 뜬 게 언제야? 박근혜가 뭐 한 날이야? 개헌하겠다고 선언한 날이야. 맞아 틀려? 요거 맞아 틀려? 여기까지. 나는 지금 사건을 나열한 거야. 주진우 조금부터 설명할게. 개헌, 자,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뭐요? 삼성의 모든 기자에게 월급을 JTBC의 모든 기자는 삼성으로부터 월급 받고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그 삼성의 기자 중에 하나가 최순실 독일 사무실에서 타블렛을 주워왔다. 그리고 이걸 손석희 선생이 한 달을 검토한 다음에 마지못해 공개했다. 그게 월요일이야. 그런데 그 손석희 뉴스가 공개되자마자 이걸 인터넷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렸어. 누가 돌렸을까? 이제까지 JTBC에서 보도한 게 이렇게 많이 보도된 적이 있어? 누군가가 돌렸어. 누가 돌렸을까? 질문 하나 하고 다음 정의당으로 넘어갈게. 근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야당이 돌린 거 아니야? 나는 국정원 댓글부대가 돌렸다고 봐. 예. 요 국정원 댓글부대 혹은 이 국정원 댓글부대 혹은 누가 이명박계 알바들이 돌린 거야. 이명박계 하청 요원들이 돌렸다라고 봐. 추측이야. 이건 내 추측인데 손석희 뉴스를 돌린 건 이명박 쪽 그 용역들이 돌렸을 거라고 봐. 이명박을 지지하는 하청 요원들이. 그러니까 이슈가 된 거야. 그러면 박근혜는 왜 갑자기 개헌을 던졌느냐?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그런 게 맞아. 그러면 이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이게 이명박이 박근혜더러 물러나라는 거야. 박근혜더러 민정수석 내놓으란 얘기야. 그래서 이명박 쪽이 내년 대선을 주도하겠다는 건데 박근혜 쪽에서는 자기의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자기 허물을 덮어줄 놈으로 세우고 싶은 거고 이명박이 볼 때는 박근혜가 정치를 너무 못해서 내년에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명박은 박근혜로부터 정권 대선 준비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대선을 승리하겠다는 거야. 왜? 그래야 자기의 사자방 비리를 막을 수 있으니까. 야당이 사자방 비리를 수사하는 걸 막으려면 이명박은 무조건 내년 대선을 이겨야 되는 거야. 응.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장면이 있어. 지난 총선 때 김무성이 자 여기까지 다 이제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이해가 다 되지?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무슨 장면이냐? 김무성이 지난 총선을 치르는 모습.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김무성 왜 저러냐 그랬지. 걔가 당대표인데 막 뭐 그거 도장을 갖고 나르고 말 같지 않은 짓을 했어. 그지? 말 같지 않은 짓을 했어. 내가 볼 때 이 총선을 물론 김무성이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총선은요 실패하려고 한 총선이었다고 봐요. 그 또한 나는 실패하려고 했던 거라고 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자 여러분 만약에 내년 대선 후보를 새누리당으로 낸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또 나갑니다. 내년 후보를 새누리당에서 낸다면 그게 누구든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또 저건 어느 년놈의 아바타냐 하겠죠. 내년 대선을 새누리당 이름으로 내면 저게 어느 년놈의 아바타냐는 소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오지. 내가 만약에 소위 조선일보라면 나는 이번에 새누리당을 깰 거야. 이번에 새누리당을 완전히 깨고 소위 제3지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제3의 아바타를 만드는 거지. 제3의 아바타를. 걔를 그래서 제3지대는 종편의 시나리오라고 나는 봐. 제3지대로는 지금 종편이 이명박을 구하기 위해서 이명박을 살리기 위해서 제3지대라는 걸 만들어서 새누리당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제3지대로 가서 그 새누리당이 아닌 척하면서 후보를 띄우려는 그게 반기문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몰라. 그래서 반기문도 자기가 새누리당으로 나간다라고 확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반기문이 왜 여당 후보죠?
반기문 측 측근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지금 얘네들은 새누리당으로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나는 봐. 그 근거는 반기문 측근이 왜 자기가 새누리당으로 나가려고 보냐라는 거. 그 다음에 안철수는 국민의당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이게 이명박이 자기 아바타를, 근데 반기문도 안철수도 이명박 아바타야. 반기문도 안철수도 이명박 아바타야. 왜? 반기문을 처음 대선 후보로 거론한 게 이명박이야. 그래서 반기문을 띄운 게 이명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문이나 안철수, 그 다음에 안철수도 이명박이 키웠어. 안철수가 이명박 그 정부의 그 자문위원 출신이야. 이거 팩트예요. 관련 뉴스 검색해봐. 예. 자, 이거 봐. 또 허경영이 답이다 이러잖아. 예.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안철수랑 반기문 얘기하니까, 예. 지금 이 요원들이 막 물타기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얼린 거예요. 요원들이 물타기 하는 방만 얼렸어요. 뭐요? 반기문 처음 대선 후보로 거론한 게 이명박이었어. 왜? 2007년에 박근혜와 최순실 비리를 알게 됐고, 만약에 박근혜로는 정권 차출이 안 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반기문을 띄운 거예요. 박근혜를 잡으려고. 근데 그래서 반기문은 이명박한테 저기를 입었어. 은혜를. 그 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뉴스 하나 찾아봐. UN 사무총장에게는 그 업무 추진비가 없어. 한마디로 밥값을 안 줘. 그래서 UN 사무총장은 언제나 전부 다 더치페이를 했대. 그런데 반기문은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계속 밥을 사고 있어. 반기문이 산 밥값의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도 있으니까 찾아봐. 자, 그래서 반기문은 그런 사람이다. 기사 봤죠? 기사 찾아봐요. 그 다음에 안철수는 이명박의 그 자문위원 출신이야. 이명박 자문위원으로 2008년 9년까지 일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가 뜨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10년 11년이야. 2011년부터 청춘 콘서트라는 걸 해. 그 청춘 콘서트라는 걸 하는데, 그때 그 청춘 콘서트를 김재동이라는 애를 팔아가지고, 김재동 어론을 2010년부터 그냥 2011년이었던 걸로 기억나. 자,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때로 간다. 모두 얼릴게요. 사건은 2011년으로 갑니다. 2011년에 4월이었어. 그때 재보선 선거가 있었어. 4.28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때 그 4.28 재보선을 치를 때, 그때 최효정, JYJ, 그 서태지 문제가 터질 때야. 왜 그랬냐면 그 4월 11일 4.28 재보선이 미니 총선이라 그랬어. 많은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였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재보선이었는데, 총선이 아니라 재보궐선거인데 국회의원 선거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선거 때 젊은 애들의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터뜨린 게 이 세 명이야. JYJ, 최효정, 서태지가 전부 그 팬들이 전부 그 진보적인 성향의 네티즌들이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눈을 딴 데로 돌리려고 스캔들을 동시에 터뜨린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얘네들의 스캔들이 동시에 터졌다. 그런데 서태지 스캔들은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거는 4.28 재보선을 가리기 위해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그때 상황 기억하시는 분. 그때 상황 기억하시는 분. 그런데 그때 인터넷을 도배했던 건 뭐였냐면 BBK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다였어. 그러면서 정봉주가 떠. 기억납니까? 그때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3명의 스캔들을 터뜨린 건 2011년 4월에 셋의 스캔들을 터뜨린 건 4.28 재보선을 가리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인터넷에서 BBK 판결을 가리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정봉주 노래를 불러. 그리고 낙곰수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낙곰수가 알려지기 시작해. 찾아봐. 팩트인지 아닌지. 그게 2011년 4월 일이야. 그러면서 정봉주를 막 띄워요. 예. 정봉주를 띄우고 BBK 판결을 가리기 위해서 서태지 저기를 만들었다라는 도배를 해.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은 언제 또 있었느냐 하면,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느냐,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어.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을 했는데, 자결을 했는데, 그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뛰어내렸지만 뛰어내리도록 한 놈들이 있다. 그게 이명박과 검찰 그리고 조선일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타살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기억하시는 분. 그런데 그때 2009년이죠. 2009년이다. 2009년에 내가 이건 정치적 타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네티즌이 다 같이 경호원이 죽였다서를 퍼뜨려. 노무현을 이명박과 그 검찰 언론이 죽였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모든 네티즌이 그 경호원이 죽였다서를 퍼뜨려. 그들이 누굴까?